우리 아이 첫 영어 바르게 시작하기라는 주제로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첫 영어라는 거 알파벳도 좋고요, 파닉스도 좋고요, 그리고 사이트 워즈도 좋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기본기의 리딩까지도 그냥 조금 넓게 첫 영어라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줘야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바르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토도 영어에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 첫 영어 바르기 시작하기라는 제목을 지어 놓은 것이 어떤 맥락에서 토도 영어와 관련이 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 첫 영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잘 해야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뭔가 올바른 길 벗어나지 않고 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 영어를 시작해야 되지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 영어를 이미 한번 시작하신 분들도 요거 아닌가? 다시 시작해야 되나?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제가 던져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공부와 성인들이 하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특성이 달라요. 성인들이 무언가를 공부할 때는 결과적으로 지식의 습득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목표가 돼요. 영어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성인들이 공부를 하면요, 문법 지식을 하나 더 배우는 거, 그리고 단어를 하나 더 외우는 거,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특히나 첫 영어를 할 때는 지식의 습득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지 않아야 하냐면요, 아이들의 뇌와 성인의 뇌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니, 어떤 차이가 있냐? 아직 아이들의 뇌는요, 여물지 않았어요. 성인들과 비교해서 이해력이라든지 암기력이라든지 등등이 현저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쉽게 가상의 인물을 하나 세워보도록 할게요.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생인 철수에게 중학교 1학년인 영희가 공부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서 공부를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부족하고, 똑같은 설명을 해줘도 중학생이 이해할 거 초등학교 1학년생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우는 능력 자체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성숙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인이 공부하듯, 다르게 말하자면 엄마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똑같이 공부를 시키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초등학교 1학년인 철수가 있고요, 중학생 1학년인 영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철수와 영희가 머리가 똑같아요. 즉 이해력, 암기력, 이게 똑같아. 그냥 똑같은 지능을 가진 두 아이예요. 근데 단지 철수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거고, 영희는 중학교 1학년 조금 더 나이가 든 것뿐입니다. 똑같은 지능을 가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나이가 들면 영희랑 똑같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을 놓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딱 똑같이 100시간을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철수, 즉 초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까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생인 영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까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누구의 학습 효율성이 더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테스트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정말로 똑같은 지능을 가진 두 사람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이런 게 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냥 thought experiment, 생각 실험으로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영희가 더 높은 학습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단어를 외운다고 해도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뇌가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드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냥 암기력이 중학교 1학년인 친구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법 설명 같은 거,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자, 명사가 뭐네, 뭐 동사가 뭐네, 이런 거 살짝 개념적일 수 있거든요. 중학생 정도 된 친구들에게는 이런 개념을 섞어서 뭔가를 설명해줘도 이거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인 친구한테 야, 이게 명사라는 게 있고 동사라는 게 있고 부사라는 게 있어. 근데 뭐 명사는 나중에 주어가 되고 동사는 나중에 서술어가 돼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이해력 부분에서 역시나 중학교 1학년인 친구보다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제가 첫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학습 방법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력이 부족하고 암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때 영어를 공부하면 그냥 효율이 안 좋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만 10살 전에는요, 언어를 모국어로서 흡수하는 뇌의 영역이 아직 발달돼 있다. 그 영역이 활성화돼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요, 그냥 마구마구 영어를 노출시켜주면 알아서 이 뇌의 영역이 그 언어를 해독해서 이 언어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서 작동하는 거구나를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민을 가버리면은 오히려 모국어를 잊고 그 나라 말을 배우게 되는 게 언어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걸 어떻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냐? 자, 어린 친구들은 이해력과 암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낮을 수 있으나 어릴 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언어를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성인과 비교했을 때 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목표 자체도 성인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서 언어를 공부하면요, 선천적으로 언어에 대한 재능이 굉장히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언어를 내 모국어처럼 구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릴 때 공부하면 효율성은 안 좋아. 단어 외우는데 더 오래 걸리고 문법 설명 이해도 안 돼. 하지만 그 언어를 내가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 아이의 영어 첫걸음 요것을 목표 삼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자 여기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어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노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그 영어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식의 어떤 그 양의 증대가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다시 한번 뭐다? 많은 영어의 노출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시냐? 많은 영어의 노출, 즉 양에만 내가 초점을 맞추면 되는군요 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뭘 하시냐, 흘려듣기 많이 하신단 말이죠. 흘려듣기가 뭡니까? 저기다가 이제 영어 오디오북 같은 거 틀어놔주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틀어놔주고 그래놓고 우리 아이는 여기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흘려 들으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틀어는 놨으니까 집중 안 해도 돼. 그냥 저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와서 다른 거 해. 그래도 그것도 영어 노출이겠지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 기본적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흘려듣기라고 부르는 이거 진짜 다 흘러가요. 모래 한 줌도 여기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란 말이죠. 정말로 그건 그냥 저기서 틀어놓은 거고, 우리 아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고 여기 집중하는 순간 저거는 그냥 안 들립니다. 포인트는 많은 영어의 노출을 그런 식으로, 질은 상관없어, 그냥 많이 틀어주고 그냥 많이 보여주면 돼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영어의 노출이 필수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양만 챙기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질과 양을 모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집중해서 뭔가를 보고 집중해서 뭔가를 들으면서 그렇게 영어를 접하는 양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한 번도 이게 쉽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더 어려워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영어를 공부한다. 그건 모국어로서 언어를 접하기를 위한 목표를 가지는 거고, 그 뜻은 기본적으로 노출에 대해서 우리가 양을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건데 양만 신경 쓰면 안 된다. 질까지 챙겨줘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럼 우리 아이가 그냥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맞아요.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닌데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들의 첫 영어를 공부시킬 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딱 드러나게 되니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이해력도 부족하고 암기력도 부족한데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동기가 부족해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는 이 중요성을 느끼죠. 그리고 엄마는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철수야 이것 좀 해볼까? 우리 영희야 이것 좀 해볼까? 이것저것 들고 와가지고 막 뭘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철수는 그리고 실제로 영희는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 하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도 알겠고 이 공부 방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알겠어. 근데 우리 아이가 할 마음이 없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속담이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당나귀를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뭐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유대인 속담 뭐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다 챙겨줄 수 있어. 근데 아이가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게끔 만들 수 있을까? 자, 참고로 이 질문만으로도 한 라이브 방송 토론을 한 6시간, 8시간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 답을 제대로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헌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볍게라도 뭔가 가져가실 수 있게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방식을 돌아보실 수 있게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루션이라고 적어놓기는 했어요. 자, 우리 아이의 영어 공부 동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엄마에게서부터 결국은 나와요.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아무런 그 환경적인 영향 없이 엄마 저는 영어를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났냐 사람은 처음부터 착하게 태어났냐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사람은 처음부터 착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래놓고 속으로는 아니야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자 그건 모르겠어. 착하게 태어났는지 악하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 확실한 건요. 사람은요 공부를 하고 싶어하지 않게 태어난 건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싫어하게 태어났어. 기본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공부가 난 너무 재밌어요 라는 친구는 저는 본 적이 없고 저도 그렇지 않았고 그냥 그렇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저는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맥락에서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공부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은 결국은 엄마 몫으로 남아있는 거지. 조금 더 넓게 가자면 그 아이의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옆집에 있는 저 아이는 영어 공부 재밌다고 책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부린다는데 우리 집에 있는 철수는 장난감이라도 사달라 그러면 몰라. 그냥 맨날 누워만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 카페 가고 이러면은 요런 푸념하시는 분들 종종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그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자, 처음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고, 옆집에 있는 아이가 정말로 영어 공부를 좋아한다면 그건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의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부모님인 거예요. 엄마든 아빠든. 제가 여기서 엄마라고 말하는 건 아빠도 포함입니다. 근데 부모님이라고 하면 너무나 무거운 것 같아서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부모님의 영향이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돌려 말하면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영어 공부의 동기는요. 엄마에게서부터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 영어 공부의 동기는 엄마에서 나온다는 건 결국은 아이가 영어 공부를 좋아하게끔 환경을 잘 세팅해 주세요라는 얘기지. 자, 어머니들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을 달달 볶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가 약간 워딩이 세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애를 잡아야지만 애들은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가 애를 잡아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100%에 가깝게 결국은 부작용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 부작용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부작용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요, 엄마랑 아이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엄마와 아이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영어 잘하라고 그렇게 달달 볶아서 결국 그래서 내 아들이랑 내 딸이랑 멀어져?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애를 달달 볶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달달 볶아서 사이가 소원해지는 그 대가까지 치렀어.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가 영어 잘하냐? 아니요, 절대 잘할 리가 없습니다. 왜? 영어에 학을 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달 볶는 거에 대한 장점이 이래라 저래라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은 왠지 아이를 볶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달달 볶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럴 때 여러분들 자,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마라톤 중에서도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경주의 특징은 뭐냐? 100m 달리기 한다 그러면 10초 안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순위가 결정나 버리죠. 영어 공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아이 영어를 다 떼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 공부 그냥 걱정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냐? 우리가 모국어여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요, 우리말을 점점 배워나가게 되는데 초등학생 때의 우리말의 구사 수준과 고등학생 때, 즉 성인이 됐을 때의 우리말 구사 수준은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말도 초등학교에서 배움이 끝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 실력을 가다듬고 그리고 향상시켜야 되는데 단지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모국어다 보니까. 근데 영어를 초등학교 때 완전히 정복을 해놓겠다? 그런 목표는 처음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바라보시면 영어 공부를 단거리적으로밖에 생각을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6년이 단거리냐? 절대 그것마저도 단거리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생각 자체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생각이니 버리셔야 되고, 자, 영어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이 마라톤 경기는 이 세상의 경기 중에 가장 재밌는 마라톤이에요. 왜냐면요, 이 마라톤 경기를 우승하기 위해서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완주만 하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마라톤을 1등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주는 당연한 거고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와야 나는 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다, 우승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영어 공부라는 마라톤은요, 완주만 하면 다 우승이에요. 얼마가 걸렸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는 잘하게 됐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영어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 거잖아요. 2년 걸려서 영어 잘하게 됐으면 좋은 거고요. 4년 걸려서 잘하게 됐어요? 조금 더 걸린 것 같지만 잘한 겁니다. 정말로 그럼 4년이면 오래 걸린가요? 아니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결국 영어를 잘하는 거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영어 공부라는 마라톤은 완주만 하면 모두 우승할 수 있는 경기인 거예요. 되게 좋죠. 완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다?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첫걸음 떼는 아이들, 아직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단기적인 성과를 빡빡빡빡 바라시는 거 오히려 오버페이스가 돼서 중간에 경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포인트인데, 첫 번째 포인트도 진짜 얘기가 많았죠. 자, 마라톤 요 얘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영어 공부라는 긴 마라톤을 끝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느냐보다, 왜? 순위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추월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그냥 완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지치지 않는 힘이에요. 지구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완주를 끝까지 오래 달릴 수 있을까? 지구력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영어 공부 지구력, 이 지구력은 무엇과 연관이 돼 있을까?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은 재미예요. 영어 공부가 재밌으면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어요. 이 긴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지구력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재밌는 영어 공부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거, 왜 이렇게 재미가 중요합니다, 재미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 팩트입니다. 왜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재미는 곧 우리에게 있어서 지구력이기 때문에, 지구력이 있어야 이 마라톤을 완주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미를 통해서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달달 볶아서, 엄마가 막 푸시해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재미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 환경이 딱 만들어질 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때 그 공부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미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미가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재미는 그 일반적인 재미예요.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재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미입니다. 근데 보세요. 야구가 됐든 예능이 됐든 TV가 됐든 게임이 됐든 뭔가 그 재밌는 것들, 요런 재미를 공부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공부의 재미가 야구를 보는 재미, 축구를 보는 재미, 드라마를 보는 재미, 게임을 하는 재미, 이런 것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조금 말이 돌아갔는데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재밌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용 컨텐츠인데 근데 거기에 도박 요소가 들어가 있어. 너무 자극적인 뭔가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교육 컨텐츠는 재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재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재밌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공부할 때의 재미는 배우는 재미, 학습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의 재미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게임이랑 비교할 수는 없다니까요. 영어 공부가 게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수학 공부가 게임을 이길 수는 없어.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재미는 그런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와는 달라요. 공부의 재미는요, 뿌듯함의 재미고 성장의 재미인 거예요. 그리고 더 핵심은 뭐냐면 이런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데, 이런 즐거움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느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으니 결국 뭐냐? 좋은 커리큘럼과 학습 방법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들이 이거 재밌다니까 이거 해 라고 해서 여기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서 올바른 즐거움을 얻고 있는지, 게임적인 요소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는 뿌듯함의 즐거움을 아이들이 얻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들이 결국 뭐가 있는 거냐? 커리큘럼과 이런 코스들에서 제공하는 학습 방법들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엄마가 영어 가르쳐주는 거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표 영어라고 부르는데, 엄마표 영어가 아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아이표 영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 우리가 왜 도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결국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럼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재미다. 근데 재미라는 것이 순수한 그냥 재미로서의 재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의 재미, 배우는 재미, 성장의 재미, 뿌듯함의 재미인데, 이 재미를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학습 방법인데, 근데 결론은 이 재미를 느끼는 거, 이게 재미있구나 재미없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아이란 말이죠.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요 논리에 쏙 빠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학습 컨텐츠가 나에게 공부의 재미를 주고 있는지 배움의 재미를 주고 있는지는 아이가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재미있는 데서만 끝나버리면 학습의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이가 재미를 느낌과 동시에 이 아이가 실제로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되는데, 그거를 따져주는 역할,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효과를 보고 있구나 없구나를 따져주는 역할은 사실 이건 또 엄마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난 라이브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 잠깐 했지만 메타 인지가 없기 때문에, 상위 인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못 배우고 있는지를 판단할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도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으니 내 실력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재밌는 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아이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엄마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뭐다? 이 둘의, 엄마와 아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그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엄마표 영어가 아닌 아이표 영어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관점이 완전 바뀌어야 아이가 지금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거를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근데 이 컨텐츠는 요런 장점이 있고 요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을 섞어서 얘기를 함으로써 아이에게 더 올바른 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음과 동시에 아이가 영어 공부에 대한 더 흥미를 갖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아이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재미없으면 아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 진짜 많거든요. 되게 안타까워요. 뭐냐면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 그냥 이게 좋다니까 저게 좋다니까 아이한테 시키세요. 뭐 없이? 직접 해보는 거 없이. 그렇게 되면 그 학습 방법의 장단점을 내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엄마 역할은 뭐다? 아이가 이것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하는 게 뭔지를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장단점이 뭐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가 됐든 어머니들이 그거를 막 한 달, 1년 동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은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콘텐츠 30분만 살펴봐도요, 1시간만 살펴봐도요, 와, 이건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단점이 있네. 예전에 뭐랑 비교해봤을 때는 요런 차이가 있구나 같은 것들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어 교재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핵심은 엄마가 뭔가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 반복이지 여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해도 좀 재미없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그러면 아이도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공부 방법은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한 1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영어 공부의 동기는 어머니에게서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도 결국은 어머니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시기 전에 10분, 20분, 30분이라도 좋으니 어머니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이 컨텐츠는 이런저런 장점이 있어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한번 해보자. 왜 하냐면 이런저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설득을 해주시면 자 요렇게 되면 엄마표 영어가 아닌 아이표 영어가 시작이 되는 거고 모든 초점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겪어보고 나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엄마도 안 해보고 그냥 이거 좋다니까 해는 엄마표 영어예요. 그건 엄마표 영어 엄마가 편하자고 하는 영어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조금만 더 고생해서 한번 필터링만 거쳐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편하게 영어 공부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가줘야 어머니들이 자 큰 부담이라는 거 알지만 이게 정말로 막 엄청난 양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분 30분이어도 좋습니다. 조금만 투자를 해서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시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죠라는 질문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이란 거 뭐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드리는 답변들은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추천이라기보다는 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사입니다. 2009년부터 해커스에서 토플 그리고 IELTS 강의를 시작으로 지금 EBS에서 강의한 지도 9년 차 됐고 동영상 강의 만드는 회사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대표이자 대표 강사이기도 하고요. 책도 집필하고 있고 이렇게 영어 강의하고 도서 집필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간단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활동을 하는 그런 미디엄들은 이런 영상,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강의도 영상이고 유튜브도 영상이니까 영상일 수 있고 아니면은 종이 위에 적혀져 있는 것들 아주 간단하게 책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 고민은 그래요.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동영상 강의를 뛰어넘는 무언가는 없나? 사실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모두 다 책 사는 거에 첫 번째 초점이 딱 맞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아요. 책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 트렌드 좋아요. 앞으로 100년 만년 갔으면 좋겠고 책은 책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날로그함이 또 역시나 가져가는 우리의 공부 방법 그리고 학습 효율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조금 더 내려가서 유치원인 아이들에게 영어 첫걸음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미디엄으로, 어떤 매체로서의 영어를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강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편애하는 어떤 이런 동영상 강의로는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는 접근하는 게 힘들다. 그럼 남은 게 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통 다 그러면은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책이거든요. 근데 책이란 것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책이라는 미디엄이 너무나 좋은 미디엄이고 이거는 100년 만년 갈 수밖에 없는 미디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화가 돼도 책이라는 게, 종이라는 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것도 지면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즈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페이지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컨텐츠의 양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으로 그럼 이 아이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게 강사로서, 그리고 교육 컨텐츠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냥 책이 제일 좋으니까 책으로 할게요, 맞지 않고요. 내가 잘하는 거 동영상 강의니까 동영상 강의로 해보죠도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하는지, 모든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 뭐냐면 앱이에요. 요즘 시대에 맞는 미디엄을 사용해서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앱으로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특히나 이 나이대의 아이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답을 제시해드립니다가 아니라 제 고민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데, 그래서 영서당의 고민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강의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책을 만드는데, 롱테일북스 우리 형제 회사 아닙니까? 롱테일북스는 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강의를 만들고, 이 포맷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안에서도 작은 이노베이션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만, 한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 두 개 포맷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을 때 사실 만났던 게 바로 오늘 우리 같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토도 영어였어요. 토도 영어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가 저는 먼저 궁금하기는 합니다. 한번 댓글로 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도 영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를 들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서당 저희 함께 오랫동안 해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후원을 받는 영어 교육 컨텐츠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영서당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이 3번째인데, 첫 번째는요, 오디오북 앱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거는 영어 교육 컨텐츠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컨텐츠였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고, 거기에는 사실 영어 교육의 철학이나 그런 게 묻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오디오북들이 모아져 있는 서비스니까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되게 엉뚱하게 모니터였어요. 모니터. 그거는 기회가 닿아서 저희 이제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연이 닿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필요하시면 모니터 이런 것들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방송을 했었고, 역시나 그것도 교육 컨텐츠와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면은 토도 잉글리시 말고 저에게 이런 식의 후원을 제시해 주거나 뭐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없었냐? 진짜 많습니다. 의외로 은근히 많고, 저는 그런 메일들 연락을 받을 때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 컨텐츠 만드는 회사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 다 우리 라이벌인데 어떻게 말하죠? 왜 이렇게 라이벌들이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락이 자주 와요. 그냥 미니멈하게 일주일에 한두 통의 메일은 꼭 옵니다. 이런 데 와서 승규쌤 강의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 영서당에서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책을 냈는데 이 책을 홍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의 뭐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오케이 해서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주 이기적인 마음은 첫 번째로 이거죠. 나는 내 거 있어. 난 내 거 있는데 왜 남의 걸 홍보해가?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제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는요, 영서당도 제가 생각했을 땐 완성 버전은 아니에요. 영서당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100%의 만족도를 주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희 마케팅 해주시는 저희 피디님한테도 그러고 혼날 얘기겠지만, 더 나아갈 길이 남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있으면 저는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내게 있으니까는 사실 농담이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는 컨텐츠들 중에서 사실 상당 부분은요 그냥 소개가 부족해요.
뭘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또 제가 막 물어보는데 메일 쓰는 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궁금해서 물어봐서 소개를 받고 이것저것 제가 찾아보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철학과 맞지 않아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주장하는 철학, 제가 갖고 있는 철학,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입으로 홍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컨텐츠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 토도 영어가 첫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영서던과 롱테일 북스, 이 강의 포맷과 도서 포맷에서 벗어난 영어 교육 컨텐츠 중에서도 앱으로서 모든 것들을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앱의 퀄리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주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했고, 두 번째로는 이 안에 커리큘럼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저는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컨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 앱 같은 거 보면 물론 그냥 간단히 보고서는 내리는 판단이 언제나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은 오거든요.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가 아니라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와 이것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토도 영어만큼 제 마음에 많이 들었던 곳이 없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약간 농담 삼아 말을 하자면 토도 영어가 이제 타겟하고 있는 그 영어 커리큘럼의 레인지가 지금 제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강의로는 닿지 않는 곳을 긁어줍니다. 알파벳과 파닉스를 공부하는 아이들, 강의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나이대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 제가 정말 진짜 제가 너무나 솔직한 게, 제가 솔직하다라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영서당에 알파벳 강의와 파닉스 강의가 있어요. 되게 열심히 만든 컨텐츠고 좋은 컨텐츠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로서 그 나이 또래의 그 난이도를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긁어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또 저는 너무나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강의이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인 거예요. 영서당 컨텐츠가 문제가 아니라 영서당 컨텐츠는 잘 만들어서 근데 그냥 강의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한계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 토도 영어가 굉장히 잘 풀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토도 영어가 왜 제가 이렇게까지 좋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커리큘럼이에요.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파닉스 거쳐서 리딩까지 가면 AR 지수 한 2.0대까지도 쭉 이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촘촘히 짜여져 있고, 그리고 이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어떻게 이제 컨텐츠 기획하고 계십니까? 여쭤봤더니 지금 요 난이도 알파벳부터 AR 지수 2.0대까지를 여기를 촘촘하게, 그리고 여기를 더 효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더 AI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저는 너무나 좋은 게 첫 번째로 AR 2.0대 미만의 구간은 사실 원서를 원서 읽기답게 풀어내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제 강의로 닿을 수 없는 난이도대고 영서당이라는, 그리고 도서라는 포맷으로 닿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그 구간을 지금 토도 영어가 너무나 잘 긁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영역과 토도 잉글리시가 집중하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잘 매치가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커리큘럼 자체 그냥 영서당이랑 안 겹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덤인 거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나름의 조사를 또 했고요. 이 토도 잉글리시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계시는 이 회사 자체에서 커리큘럼 팀을 미국에 본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진 컨텐츠가 아니라 실제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본진에서 커리큘럼이 만들어진다는 게 있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난이도대를 더 촘촘하게 더 열심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다는 요 방향도 사실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이 커리큘럼이 기본적인 강의라든지 도서와 다르게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보고 퀴즈를 보고 그 결과에 맞춰서 또 개인화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커리큘럼을 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을 쫌쫌하게 잘 짜놓으면은 그럼 이 커리큘럼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각각 공부하는 개인적인 경험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거 기본적으로 강의 또는 도서로 풀기 어려운 장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자체도 사실은 마음에 들었던 게 일론 머스크라고 지금 테슬라의 그 CEO로 제일 잘 알려져 있죠. 일론 머스크가 디지털 컨텐츠로 문맹 퇴치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대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지금 이 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2020년 3월에 런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1년 반쯤 되어가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되겠는데 벌써 유저가 15만 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구매율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재구매율이 무려 25%나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이걸 보시면서 많이들 만족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토도 영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토도 영어가 오늘 제가 드렸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고민들에 대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컨텐츠 한 번만 다시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어리다는 것은 아이들의 공부 목표가 지식의 향상이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적으로 접하는 그곳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많은 영어에 노출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많은 영어에 노출이 될 때 양만으로는 안 된다. 질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다? 재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재미를 특히나 그냥 재밌는 재미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시키고 나가기에 특히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보게 하는 거 그리고 그냥 책을 읽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거를 강조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할게요. 강의가 그리고 도서가 더 효과적이고 이게 빠질 수 없는 커리큘럼으로서 자리를 딱 잡는 그런 나이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나 혼자 강의 들으면서 나 혼자 도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데 오늘 우리 주제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혼자 책 줄 테니까 공부해, 교재 줄 테니까 공부해, 안 되죠. 강의 40분짜리 틀어줄 테니까 네가 이거 보고서는 내용을 공부해보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토도 영어 보여드릴게요. 이런 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언제나 가장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카메라 세팅을 위해서 무려 3번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일어나서 제가 카메라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의 컨텐츠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그렇게 도서에서 메꾸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데일리 코스 같은 거 있고 코스를 그냥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A레벨 제일 쉬운 레벨이고 그 A레벨은 알파벳을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책으로 공부했을 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 B, C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A 보여주고 이거 A야 라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서 풀어나가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반짝거리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강조하는 즉각적인 리워드예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잘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된단 말이죠. 또 A를 하래요. 이렇게 A 하는 거고 여기만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아 A가 또 남았네. A 하나 더. 자 오케이 A 됐어. 자 좋아합니다. 넘어가요. 다음 광산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번에 B 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니까 책으로서 A, B, C, D를 공부해봐 라고 우리가 도서라는 포맷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사실 훨씬 뛰어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옆에 있는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ABC인데 이번에는 살짝 다른 방식으로 ABC를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약간 뭐 하라고 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원래 튜토리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미 했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건데 A랑 A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재밌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 되게 열심히 노력했구나, 되게 꼼꼼한 것까지 신경 썼구나가 어디서 느껴지냐면요, 이런 폰트가 다른 거에서도 느껴져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은요 폰트가 바뀌면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같은 거 만들 때 성인 느낌으로 아 이런 폰트 되게 예쁜데 하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못 읽어요. 이 폰트를 못 읽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걸 이렇게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겠죠. 해서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실제로 알파벳도 소리 들려주면서 내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라고 하십니다. 자, 뭐가 있는지 저도 보죠. 먼저 비디오가 이렇게 있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영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습 메뉴들이 있는 거죠. Gulp 하면 이렇게
이렇게 골라볼 수 있는 거죠. ground 이런 식으로 giggle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단어 테스트 이렇게 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식의 컨텐츠들이 있는지. Do you smile? Yes, I do 들려주면 이제 yes, I do 이렇게 고르라는 게 되겠죠? Yes, I do 이렇게 따라하게. Does he dance? Yes, he does. 그는 춤을 추니? 그는 춤을 춘단다. 요런 식으로. 아하, 요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되겠고 얘는 뭘까요? 얘 제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본 적 없어요, 저도. 자, he draws on the bee. He draws with the bee crayon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고 빈칸을 채워가는 게 되겠죠. He draws on the 자, 뭐 위에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하면 스케치북 정도가 있으면 좋겠네요. 스케치북은 없는데 페이퍼가 있군요.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오케이. 그리고 he draws with the 자, crayon인데 여러분들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파란색인가요? purple인가요? 그렇네. 종이 위에 보라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시겠지만 해서 purple crayon. He draws on the paper. He draws with a purple crayon. 아하, 요런 식으로 컨텐츠 잘했어요. 도장 찍혔고 페이지 넘어갔고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는 뭘까요? 참고로 제가 토도 영어 보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매일마다 똑같은 학습 메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알파벳 볼 때랑 지금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반복은 되겠지만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살짝씩 이런 식으로 학습 메뉴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요건 이제 써보는 거겠죠? throw라는 단어를 요렇게 써보라고 요렇게 써보라고 해주는 것까지 그리고 그림까지 보여주는 정도까지 요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어 첫걸음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드리면서 토도 잉글리시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게 된 컨텐츠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요것도 약간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7월 26일부터 여름방학 챌린지를 토도 잉글리시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료 회원이시면 그러면 이제 7월 26일부터 이 4주 챌린지에 모두 동참하실 수가 있고 4주 동안 제가 매주 월요일에 토도 영어의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들 중에서 실제로 커버 다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야기를 드릴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도 영어의 장점이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활용해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입장 같은 것들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4번을 이렇게 하면서 4주 동안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 그러면 그 챌린지 진행 쭉 이제 함께 저와 같이 가시게 되고 모든 것들을 맞추신 분들은 6개월 무료 이용권 추가 증정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토도 잉글리시와 이런 식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모르는 일이죠. 뭐 나중에 실제로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는 한데 컨텐츠적인 협업도 우리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담당자분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은근슬쩍 말씀드리고 있고 나중에 관심 없다고 하시면 제가 바지라도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많은 협업들 같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